네, 이제 우리가 이제 3장 LED 페이드 인 시키고 페이드 아웃 시키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드 인 한다는 얘기는요, 점차로 밝게 만든다는 얘기고, 페이드 아웃 한다는 얘기는 점차 어둡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 LED를 연결합니다. 자, LED 연결했죠. 기존에 연결하던 방식하고 다 유사하게 연결을 하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한쪽 다리를 저항의 한쪽 다리를 9번에 연결했습니다. 그 전까지 아마 13번인가에 연결했을 거예요. 그죠? 이동시켰어요. 근데 13번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PWM을 출력할 수 없는 그런 다리고요. 9번은 PWM을 출력할 수 있는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PWM 신호를 이용해서 뭔가 점차 밝게 또 점차 어둡게 만드는 그런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아두이노에 LED를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하고 LED를 주기적으로 1초마다 페이드 인 그리고 페이드 아웃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것입니다. 실습을 위해서는 아두이노 보드하고 빨간색 LED 그리고 220오hm 레지스터가 필요합니다. 기본 학습을 좀 먼저 해보죠. 디지털 신호하고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토탈 한꺼번에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위에 있는 게 디지털 핀입니다.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아날로그 핀이죠. 아날로그는 인이죠. 아날로그 인. 그 다음에 디지털은 그냥 디지털이고요. 따라서 아날로그 핀은 입력만 가능하다. 자, 아날로그 핀은 총 7개. 그 다음에 디지털 핀은 총 14개.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요거 두 개 합쳐서 다 디지털 핀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0번부터 19번까지 총 20개를 디지털 핀으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핀은 5V 또는 0V 두 개의 값 중에 하나의 값만 출력할 수 있다. 라는 건 알고 있는 거고요. 5V는 이진수 1이고요. 또 이거 하이라고 하기도 하고 0V는 이진수로 0을 나타내고 로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거의 불연속적인 두 가지 값만을 입출력하는 입력도 가능하고 출력도 가능한 그런 핀이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핀의 어떤 신호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라이트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라이트 함수에 핀 번호 적고 그 다음에 그걸 하이냐 로우냐를 적게 되면 출력으로 5V가 나갈 수도 있고 0V가 나갈 수도 있고 그 성질을 이용해서 LED를 ON 시키거나 OFF를 시키게 됩니다. 순수 디지털 입력 핀, 이제 디지털 핀은 순수 디지털 입력 핀, 또 통신용 핀 TX0, RX0, 이게 0번하고 1번이죠. 요놈. 색깔이 안 보이니까 요놈이고요. 요걸로 해 잘 보이나? 요놈입니다. 그 다음에 제어 신호용 핀은 이제 틸다, 물결 표시가 있는 핀, 그게 이제 PWM을 출력하는 그런 핀이 되겠죠. PWM 핀은 아날로그의 출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날로그와 유사한 신호를 출력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도대체 어떤 것이 아날로그와 유사한 신호인지는 차차 이해가 될 겁니다. 어쨌든 디지털 핀으로 출력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이야 5V라는 걸로 정해져 있고 전류는 40mA. 그 다음에 여기 5V 전원에서 출력할 수 있는 최대 전류는 200mA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런 전형적인 값들은 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로드,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부품을 부착을 할 때 드라이빙 할 수 있는 전류의 한계에 따라서 디지털 핀에 부착할 수도 있고 5V에 부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날로그 핀은 0V부터 5V까지 연속적인 값을 입력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0V일 때는 이진수 0으로 입력받고요. 5V일 때는 이진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0이라는 게 0000, 0000, 그 다음에 00. 그러니까 우리가 10비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받을 수가 있고요. 5V는 1111, 1111, 11 이렇게 입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진수예요, 다. 이걸 10진수로 변환하면 이거는 10진수 0이고요. 얘는 10진수로 변환하면 1023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10진수. 이게 나온 거는 2의 10승, 10비트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비트 ADC는 0부터 1023의 정수값으로 입력이 된다. 그리고 AREF라는 핀, 여기 AREF가 여기 달려 있는데요. 여기 역시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요 놈에 의해서 입력값의 범위를 보정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준값을 넣어주니까 한계값을 넣어주는 거죠. 여기에 2.5V를 넣게 되면
요 아날로그 입력으로 들어오는 값이 0V부터 2.5V 사이를 숫자 0부터 1023까지 매핑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최대값의 한계를 이 AREF라는 것으로 정하게 됩니다. 자, 입력만 가능하고요. 출력은 불가능해요. 그 이유는 DAC가 없기 때문이죠. ADC는 있죠. 10비트 ADC가 있죠. 근데 DAC가 없기 때문에 출력은 불가능하다. 디지털 핀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이때 A0부터 A5까지는 D14부터 D19까지다. 총 20개의 디지털 입력이 가능하다. 뭐 그거는 얘기를 아까도 했고요. 네, 그렇게 그 정도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디지털 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특히 우리 이제 디지털 핀 중에서 우리 그 PWM을 출력할 수 있는 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확하게는 PWM 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PWM 입출력 핀을 이용한 등가 아날로그 신호 출력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걸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LED의 밝기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 LED의 밝기를 명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명도. 명이 이제 밝을 명자가 되겠죠. 이거는 LED에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례를 합니다. LED에 공급되는 에너지는 뭐가 공급하고 있죠? 네, LED가 분명히 한쪽은 접지에 연결되어 있고 한쪽은 뭔가 디지털 출력에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접지와 디지털 출력 사이의 전압 차이, 그죠? 그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LED가 흡수해서 LED의 본래 기능인 불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네. 그게 이제 그런데 어쨌든 입력으로 들어온 에너지에 비례해서 빛의 밝기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에너지는 뭐에서 결정되냐? 그러니까 전기 신호에 포함된 에너지는 먼저 신호의 크기. 자, 신호의 크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요건 1V고요. 여기 지금 요렇게 된 거, 요건 1V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색깔을 달리해서 요렇게 5V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야, 이 둘 중에 어느 게 에너지가 더 크죠? 네, 5V짜리가 더 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호의 크기가 크면 에너지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동시에 이제 두 번째 걸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여기 폭이 1초밖에 안 되는 신호, 요놈하고 그 다음에 폭이 5초가 되는 신호, 요 두 개를 한번 살펴봅시다. 두 개를 살펴보면 어느 게 더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당연히 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폭이 넓은 신호가 더 에너지를 많이 포함한 그런 신호가 되겠죠. 따라서 전기 신호에 포함된 에너지는 신호의 크기에도 비례를 하지만 신호의 지속 시간에도 비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높은 에너지를 갖는 신호와 낮은 에너지 갖는 신호를 두 개를 이제 이런 환경 하에서 한번 우리가 구현을 해보면 첫 번째 이 1번 녹색으로 된 신호와 그 다음에 빨간색 2번 신호와 비교를 해봤을 때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높이를 다르게 해라. 그러니까 높이가 크면 클수록 폭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높이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형태로 높이는 일정해요. 높이는 일정한데 자, 녹색을 1번, 그 다음에 빨간색을 2번이라고 했을 때 크기는 동일하지만 지속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포함한 그런 신호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첫 번째 방식, 이게 아주 그냥 일반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높이를 이렇게 조정하는 것, 이거는 뭘로 가능해요? 아날로그 신호로 가능하죠. 디지털은 0 아니면 5V밖에 안 나오니까 아날로그 신호로 이 높이를 위아래로 조절을 해서 에너지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출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자, 이건 뭐냐면 높이는 일정해. 높이는 일정한데 요 지속 시간이 달라져. 자, 이거는 아날로그 신호로도 구현할 수 있지만 디지털 신호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폭을 조절하는 건 가능해요. 이 폭을 조절해서 나온 신호를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PWM 신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PWM 신호의 원래 명칭이 뭐냐면 펄스, 그 다음에 width가 폭이죠. 그 다음에 modulation, 이건 변조란 얘기인데 뭐 이거는 뭐 특별히 어려우니까 뭐 영어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펄스의 width란 얘기야. 펄스의 폭에 의해서 에너지가 결정되는 신호가 바로 PWM 신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디지털 라이트라는 함수가 있었고 이제 이번 챕터에서는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함수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를 지금부터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뭐하고 뭐만 나올 수 있다? 하이 아니면 로우. 하이면 5V, 로우면 0V였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출력할 수 있는 게 디지털 라이트. 아날로그 라이트는 뭐냐면 높이를 갖다가 0V부터 5V 중에 내가 원하는 임의의 크기를 출력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아니고, 왜냐면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할 수가 없잖아. 그죠? 아날로그 라이트는 뭐냐면 높이는 5V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 폭을 조절하는 거야. 이 폭을. 이 아날로그 라이트는 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지금 핀 번호가 9번인가 그랬죠? 9번 적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폭을 적어요. 폭. 이렇게 적었고, 이 폭의 크기에 따라서 출력되는 신호의 폭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PWM 신호의 지속 시간은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의 입력 인수로 조절을 하면 된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어쨌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페이드 인을 하고 페이드 아웃을 하려면 이 디지털 라이트 함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 라이트를 이용해서 디지털 핀에다가 출력을 해줘야 된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아날로그라고 해서 아날로그 핀에 출력하는 게 아니에요. 디지털 핀에 출력하는 겁니다.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실습회로를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실습회로를 구성해 보면 똑같은데, 자, 9번으로 했네. 여기 있으니까 물결 표시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PWM 신호를 출력해서, 예를 들어서 요 LED를 좀 어둡게 켜고 싶다 그러면 폭이 좁은 거. 그 다음에 좀 밝게 켜고 싶다 그러면은 폭이 넓은 거. 그다음 아주 완전히 밝게 켜고 싶다면 폭이 왕창 넓은 거. 이런 거를 이쪽으로 출력을 해주면 요 LED 빛의 밝기가 이제 조정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틸다 표시가 있는 9번에 연결했습니다. 이건 9번, 10번에 하면 안 돼요. 11번에 하면 안 돼요. 다 됩니다. 다 물결 표시가 있는 곳에 연결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C 프로그램 문법을 몇 가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뭘 설명하는 거냐면요. 이 그림은 우리가 카레 만드는 과정을 예로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요. 먼저 감자를 샀어요. 감자를 사갖고 껍질을 까서 감자 그릇에 딱 담아놨습니다. 양파도 샀어요. 양파가 필요해요. 카레를 하려면 양파도 잘 이렇게 씻어갖고 양파 그릇에 담아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감자와 양파를 먹기 좋게 이렇게 썰었어요. 썰었죠, 이렇게 썹니다. 썰어서 뭔가 여기다가 카레를 섞겠죠. 카레 섞고 볶고 뭘 하겠죠. 사실은 볶기를 먼저 해야 되죠. 볶기. 막 볶죠. 그래서 이게 카레가 맛있으려면 이제 그 양파를 갖다가 많이 볶고 오랜 시간 볶아서 저기서 이제 그 단 기운이 나오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프로그래밍에서도요, 이거에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int a라고 썼어요. int a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int라는 게 정수란 얘기야. 그리고 a는 변수의 의미예요. 정수형 변수를 선언한 거죠. 그럼 저거 의미 뭘까요? 감자 그릇을 만들어 놓은 거죠. 감자 그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릇에 뭔가를 담아야 되겠죠? 감자를 담아야 돼요. 뭘 담아? 13을 담는 거죠. 근데 13은 정수예요. 그러니까 정수형 변수에는 정수형 상수만 담아야 돼요. 여기에다가 a에다가 13.3 이런 거 담으면 안 돼요. 무조건 이 소수점이 없는 수, 이거 없는 수가 담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수형 변수에는 정수형 상수가 담기게 됩니다. 다음 string s,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a라고 딱 하나 쓰면 이건 문자인데요. a, b, c 두 개 이상의 문자가 연속해서 있으면 이건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이게 string이라는 게 열이라는 뜻이에요. 열. 쭉 줄 서 있는 거, 그걸 열이라고 합니다. 문자 열형 변수 string s를 선언을 했습니다. 저건 뭐냐면 양파 그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엔 양파만 담아야 돼요. 무조건.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문자 열형 상수인 high를 갖다가 담았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int a의 13 정수형 변수에 담았죠. 자, high 이렇게 됐어요. 문자 열형 상수를 문자 열형 변수에 담았어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여기 equal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수학에서 equal은 같다는 의미인데요. 우리 컴퓨터 언어에서 equal은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상수를 왼쪽에 있는 변수에 담는다는 뜻이죠. 그죠?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요 수학에서의 equal과 그 다음에 우리 컴퓨터에서의 equal이 달라요. 그러면 컴퓨터에서 equal은 뭐냐? 이거 두 개 써야 돼요. 네. 이거 두 개를 쓴 게 수학에서 하나를 쓴 것과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세미콜론이 이렇게 붙었잖아요. 세미콜론 붙은 거는 문장이 끝날 때마다 세미콜론을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반드시. 자, 여기 특징적인 게 여기 이제 큰 따옴표가 있어요. 하이 한 다음에 이렇게 큰 따옴표를 쳤어요. 그러니까 문자 열형 상수에는 반드시 큰 따옴표를 시작하고 끝날 때 적어줘야 됩니다. 문자 상수는 한 번만 적어요. 이게 작은 따옴표. 근데 문자 열은 큰 따옴표를 반드시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이걸 안 쳐주면 이게 변수인지 상수인지 구분이 안 가요. 뭐 하이, 이퀄 하이 이렇게 썼다. 사실 이렇게 쓰는 건 불가능한데 이거는 상수고 이건 변수예요. 그죠? 그걸 구분하려면 요거 두 개를 쳐줘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변수와 상수의 의미, 프로그래밍에서 이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연산자를 공부를 해 볼게요. 자, 연산자가 뭐냐면 영어로 오퍼레이터. 피연산자는 오퍼런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요 더하기 연산자가 오퍼레이터예요. 연산자. 요건 이퀄 연산자, 이 연산자입니다. 자, 1하고 2, 이건 뭐냐? 피연산자예요. 오퍼런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여기 보시면 이거 다 오퍼레이터죠. 연산자죠. 그 연산자가 어떤 관계에 어떤 이제 기능을 하느냐? 먼저 산술하고 관계 연산자를 한번 좀 공부를 먼저 해볼게요. 산술 연산자 같은 경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대로입니다. 요거만 달라요. 이거는 나머지 연산자예요. 나머지만 구한 거예요. 자, 예로서 int a는 5고 b는 3이다. c는 그대로 이제 그릇만 만들어 놓은 거죠. 변수만. 자, 그래서 c를 a하고 b를 더한 거를 c에다 갖다가 대입을 한 거죠. 그럼 c 얼마냐? 8이죠. 두 개 더하면 되니까. 자, 뺐습니다. 2죠. 뭐 여기까지 전혀 문제 없어요. 곱해 15죠. 5, 3, 15. 그 다음 나눕니다. 나누면 5를 3으로 나누면요. 나누는 게 1. 얼마가 나올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죠?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수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나머지 요 소수점이 다 버리고 1만 치워요. 그래서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 이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요 C가 인트라서 그래요. 정수형이라. 요 C도. 정수를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만 남기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정수가 아니라 다른 뭐 이제 나중에 복잡한 어떤 데이터 타입을 공부하게 되면 뭐 더블이나 플로트 이런 걸 쓰게 되면 또 그렇게 저장이 안 돼요. 근데 일단 여기서는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나누어서 저장이 된다. 나머지죠. 나머지 5를 3으로 나누면은 한 번 나눠지고 2가 나머지로 남으니까 2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관계연산자를 볼까요? 관계연산자는 이제 이런 거예요. 요게 뭐예요? 이거 같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저장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같답니다. 그러니까 A하고 B가 같답니다. A하고 B가 같아요? 안 같죠? 그러니까 거짓이죠. 거짓, false죠. 이거는 같지 않다. 같지 않으니까 참이죠. 그 다음에 B가 더 크다. 아니, 거짓이죠. A가 더 크죠. 그 다음에 B보다 이것도 거짓. 요거 참 이렇게 되죠. 이렇게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거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연산을 할 수 있는 연산자를 관계 연산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관계 연산자. 자, 요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이제 연산자가 나온 김에 향후에도 여러 번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복합 연산자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연산자는 뭐냐면 이거야, 이거. 뿔뿔 A. 뿔뿔 A는 이건 뭐랑 완전히 같냐면 이거랑 같습니다. A equal A 플러스 1. 근데 여기 보면 앞에도 있고 여기 뒤에도 있네. 이걸 전위 연산자라고 하고 이걸 후위 연산자라고 그래요. 뒤에 있다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이것도 같습니다. 완전히 A equal A 플러스 1하고.
요거하고 요거 완전히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이건 싹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이제 문장에서 쓰일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갖다가 얘기를 해볼 거예요. 만약에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A. 이거는 A의 A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A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하나 빼는 거야, 이거. 하나 빼는 거. 이건 하나 더 하는 거. 이거 하나 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게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어떻게 될까요? A equal A 플러스 3. A에다가 2를 더하는 게 아니라 3을 더해갖고 다시 A에다 저장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A에다 2를 더해갖고 이렇게 저장했죠. 그러니까 1만 증가시키는 거, 1 감소시키는 거, 이건 3 증가시키는 거.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지울게요, 좀.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이제 이해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봅시다. 보면 뿔뿔 A 또는 A 뿔뿔 이건 무조건 1 증가시킨다는 거니까 이 3에다가 1 증가시키면 4가 되겠죠. 그 다음 뭐야 이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A 또는 A 마이너스 전위 후위 이거 하나 빼는 거죠. 그러니까 3에서 1 빼는 거죠. 그래서 2가 최종적으로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 요놈하고 요놈에서 전위와 후위의 차이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놈 볼게요. 요놈 M equal 뿔뿔 A. 자, 이건 전위 연산제예요. 그래서 A를 먼저 하나 증가시켜. 그럼 A가 원래 3이었으니까 이거 증가된 값은 4가 돼. 그런 다음에 4를 M에다 저장을 해. 그러면 A도 4고 M도 4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보면은 n equal b 뿔뿔 이걸 봅시다. 이거는 후위 연산자예요. 후위. 이럴 경우에는 b를 먼저 n에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b를 하나 증가시켜요. 원래 b가 1이었어요. 그러니까 1을 증가시키니까 n은 요건 이제 1이 되고 n은 그 다음에 b는 나중에 하나 증가되니까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4고 이것도 4인데 요건 2고 이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뿔뿔이 전위에 있냐 후위에 있냐 위치가 앞이냐 뒤냐에 따라서 먼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과 더해진 다음에 저장이 되는 것, 그 두 개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스스로 좀 공부를 하셔갖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많이 써요 이런 것들. 이거는 뭐 여기서 지금 여기는 우리는 C를 이제 공부하는 건데요. C 말고도 C 프로그램 말고도 다양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다 쓰입니다. 자, 이걸 봅시다. 이거는 C에 이게 가로를 쳐서 표현하면 후위 연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뿔뿔 B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거랑 같습니다. 자, 이거는 먼저 A를 갖다가 지금 감소시키지 않죠. 일단 먼저 곱하는 거죠. 이건 뭐야? 증가시킨 다음에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A가 3이었으니까 3이야 이걸 일단은. 그런 다음에 B는 하나 증가시키면 2가 돼. 1이 아니라 2야. 그럼 3와 2 곱해. 그럼 C는 6이 되겠죠. 자, C가 6이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C는 6이에요. 6인데 문제는 이제 그 A 요게 이제 3이었던 게 연산이 다 끝났으니까 하나 감소시켜야 되겠죠. 이건 2입니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B는 원래 1이었으니까 이 그대로 그냥 2 내려오죠. 그래서 6, 2, 2가 돼야 됩니다. 6이. 여기 보면 26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좀 잘못된 것 같아요. 263이 아니고요. 이게 왜 이렇게 계산이 됐을까? B는 B 플러스 1이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제 순서대로 계산을 한 거네요. 그래서 B가 원래 1이었으니까 2가 되고 요건 6이 되고 맞고요. 그 다음 A는 다 연산이 끝난 다음에 하나가 빠지는 요게 2가 돼야 되죠. 요게 2로 바뀌어야 되죠. 요게 그렇습니다. A가 연산이 끝나면 하나 빼야 되니까 2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저 수정해 놓을게요. 여기 잘못됐어요. 다음 요 A 플러스 이퀄이 3이다. 이게 등가 표현은 요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3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6. 이건 3을 빼면 돼 0. 이건 3을 곱하면 돼. 3, 3은 9. 이건 3으로 나눠. 그러니까 이건 1. 이건 3으로 나눈 나머지 0. 이렇게 되죠. 이거 여러분들 연습 확실히 하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C 프로그래밍 문법 전역 변수하고 지역 변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 여기 이제 셋업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셋업 함수의 시작이고, 요 셋업 함수의 끝이고, 요 셋업 함수 내부에 이제 코드가 되겠죠.
이건 셋업 함수 외부의 코드입니다. 이렇게 되면 요 놈이 함수 외부에 있죠. 요건 내부에 있고. 그러면은 요 a라는 변수는 이 선언된 이후 전체 범위에서 다 유효해요. 그런데 요 b는 요 셋업 함수 내부에서만 유효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루프가 있다. 루프 함수가 이렇게 있어갖고 시작되고 끝나갖고 여기 뭐가 있다. 그럼 여기에 int b 이렇게 또 선언했어요. 그러면은 요 b랑 요 b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거는 이 셋업 함수가 끝나면 그냥 없어져요. 메모리에서 삭제된다고. 그죠? 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전역 변수. 이거를 지역 변수. 지역에 있다 그래서 지역 변수. 그죠? 이렇게 이제 그 값이 유효한 범위가 두 가지는 달라집니다. 자,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C 프로그래밍 문법으로 공부해야 될 게 포반복문이 됩니다. 반복문이라는 게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한다는 의미고요. 여기서 예를 갖고 이걸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t i를 선언했습니다. int i. 그 다음에 sum이라는 것을 0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네요. 포문을 돌리기를 i를 1서부터 시작해서 자, 이건 뭐냐면요. 처음에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for a, b, c 있죠. 그러면 요 a를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에 요 b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요 d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요 c를 수행하고.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a, b, d, c, 다시 b, d, c, b, d, c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걸 보도록 할게요. i를 1로 세팅을 해. 1로 넘어가. 그래서 i가 100보다 작은지 확인해. 작죠? 그럼 요 안에 있는 걸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 안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해서 이게 참이면 거짓이 될 때까지 계속 수행합니다. 이 안에 있는 문장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i 그 다음에 sum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i가 처음에 이제 1입니다. 1일 때 sum은 자 이 문장이 sum equal sum 플러스 i죠. 그죠? 그러니까 sum이 있는데 i를 계속 더해서 이쪽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누적을 한다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이걸 누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sum은 0이었으니까 처음에는 1이죠. 그냥.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로 옵니다. 1로 와서 i가 2를 더합니다. i에다. 그럼 i가 2가 되죠. 2가 100보다 작은지 또 확인을 합니다. 작나요? 작죠. 참이죠. 그러면은 또 이 문장을 또 수행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누적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2가 되면 여기는 1 플러스 2가 되죠. 원래 1이 값이 있었고 요 2가 또 누적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1로 갑니다. 1로 가면 i 뿔뿔을 합니다. i 플러스 하면 하나 더 증가시키는 거니까 이제 i는 3이 되죠. 3이 되는데 3이 100보다 작냐? 아, 참이죠. 그럼 또 수행해야 되죠. 그러면 1 플러스 2는 기존 값이었고 거기다 3을 또 더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4가 됩니다. 4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1 플러스 2 플러스 3 해서 4를 누적하고 이렇게 쭉 갑니다. 쭉 가서 비로소 언제 끝나냐? i가 101이 될 때 101이 되면은 100보다 100이 될 때 참 100이 101이 돼야죠. 정확하게 요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i가 100일 때는 수행합니다. 왜냐면 참이거든요. 100보다 요 100보다 요 100이 작거나 같으니까. 그죠? 근데 101이 돼버리면 이제 이게 더 커지기 때문에 이거 수행 안 하죠. 그리고 1로 내려오죠. 1로 바로. 요 아래로. 그죠? 그러니까 100까지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게 무슨 얘기예요?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썸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게 되냐면 1부터 100까지의 합. 이게 뭐냐면 5050이에요. 5050. 그죠? 5050이죠? 예, 이건 아시죠? 예, 5050. 이거는 그냥 많이들 뭐 외우고 있죠. 5050이 이제 출력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 포 반복문을 통해서 총 100번을 회전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함수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는 PWM 출력을 제어하는 그런 함수였죠.
그래서 이 앞에 핀에다가는 이제 출력시킬 핀의 번호를 쓰게 되죠. 그럼 보통은 이제 0번부터 이제 13번까지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게 되는데 반드시 여기서는 뭘 써야 된다? PWM, 이제 물결 표시가 있는 그런 핀을 여기다 써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떤 값을 출력하게 돼 있어요. 그 값은 어떻게 출력하냐면 0부터 255까지 출력합니다. 0부터 255. 만약에 여기다 0을 넣었다. 여기다 0을 넣었다. 그러면은 요 폭이 255분의 0. 그러니까 폭이 없죠. 신호가 출력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124를 넣었다. 그럼 225분의 124.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밸류에다가 뭐 255를 넣었다. 그러면은 255분의 255. 255. 그럼 1이죠, 1. 그럼 이게 풀로 다 가겠죠, 여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폭이 조절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가장 밝게 LED를 켜고 싶으면은 요 밸류에다 뭘 넣어라? 255를. LED를 아예 꺼버리고 싶으면 0을 넣으면 된다. 중간 밝기 정도로 하고 싶으면 120 얼마인가요? 127을 넣게 되면 한 요게 중간 폭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중간 정도 돼 갖고 LED 밝기가 중간 정도로 켜지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게 이제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입니다. 여기 아날로그로 써 있다고 해서 이 핀이 아날로그에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아날로그에 연결해도 되긴 되는데 명확하게 저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는 디지털 값을 출력하는 거지 아날로그 값을 출력하는 건 아니다. 다만 폭을 조절하는 거다. 그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실습 C 코드를 프로그램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램 3.1인데요.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 등가 아날로그 신호인 PWM을 출력하고 아두이노 디지털 출력 9번 핀에 연결된 LED를 페이드 인하고 페이드 아웃 한다. 페이드 인 하려면 그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의 값을 0부터 시작해서 255까지 일씩 증가시키면 페이드 인이 되는 거고 페이드 아웃이 되려면 255에서 0까지 감소시키면 페이드 아웃이 되겠죠. 페이드 인은 점점 밝게 하는 거고요. 페이드 아웃은 점점 어둡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9번 핀에 레지스터 225옴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LED 양극을 연결하고 그라운드에는 LED 음극을 이렇게 연결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전역 변수로서 brightness라는 것을 0으로 설정합니다. 이게 이제 PWM 신호의 폭을 조절하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0부터 255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void setup 함수는 한 번만 실행하는데 핀 모드 9번 핀을 아웃풋으로 설정해라. 그 얘기죠. 이거 사실 없어도 되죠. 왜냐하면 디폴트로 모든 출력 핀은 아웃풋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거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루프 함수 들어왔습니다. 무한 반복 실행하게 되어 있어요. 자, 폼을 돌리되 0번부터 시작해서 브라이트니스가 25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는 1씩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5씩 증가시켰네요. 5씩 증가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52회를 반복하게 된다고 해요. 이거 다 세보면 0, 5, 10, 15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52회. 52회가 반복되는 이유는 이제 5부터 250까지 5부터 250까지가 아마 이게 이제 50회가 될 것 같아요. 50회. 맞나요? 그쵸? 네, 50회가 되고, 그 다음에 0번일 때도 한번 동작하고, 255일 때도 한 번 더 동작하니까, 총 50회, 1회 해서 다 더하면, 이제 52회가 되겠네요. 그쵸? 그렇게 이제 반복을 하게 되고요. 아날로그 라이트 9번 핀에 브라이트니스를 그대로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0, 5, 10, 15 계속 밝아지겠죠. 점점점 이거는 증가시키는 거니까 포문을 이용해서. 그래서 D9번 핀에 브라이트니스의 폭을 가는 PWM이 출력된다. 그 다음에 20ms를 쉽니다. 그러니까 20ms마다 한 번씩 밝기가 밝아지게 되는데 이게 총 이제 52회를 반복하게 되니까 52회 곱하면 5, 2, 10해서 이게 1초 정도 되겠네요. 1초보다 조금 넘는데 1초를 조금 넘는데 한 1초 정도 대략 될 것이고 그런 이제 1초마다 점점 밝아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두워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어두워지는 작업은 거꾸로 255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씩 빼나갑니다. 이제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만 합니다. 그럼 이건 거꾸로 52회를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 코드는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fade out, 이 부분이 fade in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습 C 코드 프로그래밍 하기를 해볼게요. 여기 앞서 우리가 코딩했던 게 그대로 여기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럼 요거의 밝기가 점점 밝아지다가 점점 어두워지다가 1초 간격으로 그렇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우리 뭡니까 코드를 실제 이용해서 팅커캐드를 이용해서 같이 실습을 좀 해볼 겁니다. 네, 다음 해야 되는 게 이제 응용과제에 도전하기로서 3.1과 같이 똑같이 회로를 구성하고 LED가 1초 간격으로 깜빡이는 코드를 작성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프문 안에, 루프 함수 안에 요 포루프가 두 개가 있는데 요 밑에 있는 루프는 지우고요. 요 위에 있는 루프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아니라 1초 간격으로 깜빡이게 하겠다는 거죠. 1초 간격으로. 그러려면은 일단 이게 0부터 시작을 해서 255까지 가는데요. 이걸 5씩 더하고 있는데 5씩 더하는 게 아니라 255씩 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0이었다가 그 다음에 255로 가겠죠. 그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0일 땐 꺼지고 255일 땐 켜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값을 안하고 라이트로 쓰고 그 다음에 딜레이를 20ms 하는 게 아니라 1000ms 하겠습니다. 1000ms 1000으로 바꿔 끼겠습니다. 그러면은 1초간 지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0일 때 1초 지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돌아와서 255를 더하게 되니까 255일 때 또 1초 지연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게 포문이 다 끝나게 되는데 그럼 빠져나오죠. 빠져나오지만 이 루프가 무한 반복 실행이기 때문에 다시 또 포문을 실행을 하죠.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브라이트니스가 0일 때와 25일 때 두 번만 실행하고 또 폼은 끝나고 다시 루프문 돌고 뭐 이렇게 바꿔 보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바꿔 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255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 딜레이를 1초 간격으로 했습니다. 그럼 똑같은 형태로 요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아니라 1초 동안 켜지고 1초 동안 꺼지고 이거를 단순 반복하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디버깅 연습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그 싱커캐드는 디버거를 제공을 합니다. 이제 버그라는 게 우리 처음 그 전까지는 에러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에러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프로그램 돌려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알고리즘을 잘못 설계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버그라고 하는데 그 버그를 잡는 과정을 디버그 한다라고 하면 디버그 혹은 이제 디버깅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여기 이제 여기 보면요 요렇게 벌레 모양이 있어요. 벌레를 잡겠다 그런 얘기죠. 요걸 딱 클릭을 하잖아요. 요거 벌레를 그러면은 오른쪽에 요런 표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이콘이 요렇게 된 게 하나 있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 키를 이용해서 디버그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해 보려고 합니다. 디버그는 뭐 할 거냐면 싱커캐드가 제공하는 디버거를 활용해서 3.1에서 포문의 내부 변수인 브라이트니스 변수가 0에서부터 시작해서 5씩 증가를 실제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원래 포문 때문에 5씩 증가해야 정상이죠. 그래서 그게 실제로 증가하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요걸 클릭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작동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여기 이제 요놈 있죠, 요놈 여기 11번 지금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게 브라이트니스 변수가 5씩 증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브라이트니스 변수가 있는 여기를 클릭을 한번 여기를 딱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음영이 나타나면서 뭔가 이렇게 딱 그 선이 거지죠. 이걸 이제 우리가 중단점이라 중단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해서 포문이 돌 텐데요. 요 중단점에 걸려들게 되면 그때 동작을 멈추고 잠시 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단점을 설정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시작을 누르게 되면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요 중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멈추거든요. 멈출 때 브라이트니스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요. 그럼 0이라고 뜨게 돼요. 0. 지금 현재 값은 0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놈을 한번 클릭을 딱 하잖아요. 딱 하면 그러면 이게 한 바퀴 돕니다. 그러니까 다시 실행을 시작하는 거죠. 다시 실행 시작하다가 다시 일로 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도는 거죠. 한번. 포문에서 아직 빠져나가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5가 증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5로 바뀝니다. 또 한 번 합니다. 그러면 일로 또 돕니다. 뭐 이 밑에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제자리에서 포문에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면 0, 5, 10, 15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씩 돌려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방법을 이용하면. 그죠? 자, 그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그 다음에 보여주는 그림은 이제 이게 5로 값이 바뀐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누른 거죠. 이거 한번 눌러갖고 이게 5로 바뀌었고, 또 한번 누르면 이게 한번 또 돌아야 되기 때문에 10으로 또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단된 걸 다시 실행한다는 의미고요. 어차피 실행해도 이 중단점에 걸리면 또 중단돼요. 자, 요 놈은 뭐냐면 요 놈은 다음 함수 스텝 오버라고 다음 함수 전까지만 실행되는 겁니다. 다음에 실행될 함수 전까지만 실행하는 그런 이제 아이콘이 되겠어요. 자, 이것도 역시 같이 실습을 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